자,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약간 한국 정치의 미래가 어두워지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팬덤 정치에 포획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구제불능. 예,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한 희망은 이제 국힘이지.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국힘이 얼마 또 그냥 다양하게 탁짓을 해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잖아요. 전혀 없지. 큰 기대가 네. 아니라 전혀 그래서 없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우리는 보수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었죠. 나는 좀 했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조국 흑서를 낸지, 자꾸 조국 흑서라고 하네. 사실 조국 흑서 아닌데. 그거 우리가 붙였어. 맞불렀자고. 맞다. 그랬던 것 같아. 자기들 이 똑같아. 이게 민주당스럽네. 아니 검수완박 쥐들이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청문회 와가지고는 검수완박 말 쓰지 말자고.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때 아니, 지금 자기들이 했어요. 걔네들이 단체가 검수완박 그래가지고 찬성 의원도 서명도 받았잖아. 그래서 서명 안 하는 놈은 자르겠다 이거잖아. 그때 다 줄줄 서명하고 아니, 지들이면서. 진쌤이 무슨 욕을 해도 제가 다 감수하겠는데, 민주당 같은 놈이라는 건 제가 너무 모욕적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네.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펴낸 지 2년이 되었고, 사실 그 책의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되었어요. 그거 나중에 우리 욕먹을 근거가 될 텐데.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많이 시달리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여러 인사들이 삽질할 때마다 저한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뭔가 입장을 내놓아라. 강 기자님은 조용히 사신 분인데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구나. 나한테는 왜 아무 말 안 하지? 씨, 덤벼 이씨. 다 세라버려. 페북에 다 차단하셔서 그런 거. 너 차단 안 아니 했는데? 댓글 못 달잖아요, 친구 아니면. 나 몰라. 난 설정을 몰라. 진짜 몰랐어? 설정을 몰라가지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는 건데. 지금 댓글 달고 싶은데 지금 못 달아서 지금 그런 거죠. 그렇지. 아, 그 얘기야, 그 얘기야? 뭐 어떻게 설정을 바꿔야 돼? 난 내가 몰라. 제가 설정 바꿔드릴게요. 아니야. 전쟁터대. 안 돼. 지금 상태로 놔둬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네네. 평가와 네네.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큰이 아니라 그냥 일체 기대를 안 하는데. 아니 그건 뭐 지지율로도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신임 대통령이 퇴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한테 기대한 것은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한 부분이 있잖아. 좀 개혁적인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다 처음엔 했는데, 지금 인사들 보게 되면은 그 검찰 때 같이 호흡 맞췄던 사람들 다 갖다 썼단 말이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머리란 말을 하잖아. 그 굉장히 꽂혔거든. 자기가 이제 검사로서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일을 잘했다고 믿는 거야. 그리고 그때가 충북들이 있었던 거지. 이 팀만 있으면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건데, 수사하고 나라 운영하는 건 다른 거거든. 거기서는 유죄냐 무죄냐지만 정치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 이해관계가 다른 거야. 결국 또 능력주의잖아. 그러니까 정부를 꾸린다라는 건 국민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꾸린 걸 다 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쉰내가 구린내가 팔팔팔팔 나는 사람들만 다 뽑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최악이다라는 게 2030 대선에서 검증이 됐잖아. 2030 남성들 다 죽어가던 이재명을 살려준 거거든요. 2030 여성들이 몽땅 다 붙어가지고 0.7% 똔똔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할 수 없어. 이제는 갈라치는 수밖에 없어. 이거라도 이러면 안 돼?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이거 이제 극우적 색채까지 뛰는 거거든요. 당대표란 놈은 뭐 하고 있냐면 장애인단체랑 싸움질을 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에 관한 이런 것들. 좌냐 우냐 방향성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극단성을 반성을 해야 되거든. 근데 보통 극단적인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됐어? 그럼 이 좌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로 가가지고 극단적으로 또 우가 되거든. 저는 뭐 지난 5년간 나라가 뭐 좀 망가졌던 나라를 정상화시킨다, 요거 하나만 그냥 보면, 저도 뭐 이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저 정상화만 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지금 보수가 윤석열 아니었으면 정권이 교체가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온갖 고초 겪으면서 대통령 된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원래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일로 돌아가서 뭐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대화를 해보고 취재를 해보면은 가장 유능한 집단이 딱 두 집단이에요. 하나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른 하나는 관료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료 집단들이 이번에 전면에 나서가지고 행정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책임을 진다라는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안심할 만한 일인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하러 선거를 해.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뽑아가지고 전국 수석한테 대통령하고 차석은 총리하고 그러면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판단들이라는 거죠. 정책적 판단 이전에 가치관을 세우고
세우고 그다음에 프라이어티를 세우고 그것에 따른 집행들을 이제 관료들이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역행까지 할 수 있는 이 민주당 사람들 못지않게 또 이념적이에요. 굉장히 함몰이 돼 있거든요. 옛날 보수는 뭐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실용적이었거든요. 예컨대 노태우만 해도 뭐했습니까? 그냥 북방 정책 빡 하고 냉전에서 하고 김영삼도 그냥 금융실명제 때려보고 하나와의 척결하고 막 이런 거단 말이죠.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정책은 좌파 정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거울상이 된 것 같아요. 거울상이 예. 돼가지고 거기 안에 갇혀버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후지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목표 내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한 노태우 정부 정도? 예. 저는 노태우 정권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평가 받아야 될 대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영삼도 IMF 때문에 너무나 욕을 먹어가지고 그렇지. 사실 요즘에 총리나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이슈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이번에 윤석열 과감하게 빠지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없었어요. 통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대목에 대한 이슈가 아예 공백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원자력밖에 없어.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비중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 전력 생산에서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국제적인 트렌드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그냥 원자력 핵발전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그것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지켜야 돼라는 수준이에요. 이게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세계가 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 방향을 좌파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로 가니까 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요번에도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해서 뭐 인구가족부? 오로지 뭐만 생각하냐? 출생률만 생각하는 거고 왜 여자들이 애를 안 낳느냐? 그게 페미니즘 때문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건전한 페미니즘 얘기가 나오고 항상 그 옛날 그 꼰대 마초? 이 시각에 딱 갇혀가지고 이 페미, 꼴페미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 퇴행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탈원전이나 페미 정책에 반대한다는 거는 이미 대통령 공약이었고 뭐 근데 그걸 실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그게 국제 망신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그게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이제 아니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국민이 그 사람이 내건 모든 공약에 다 동의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그 페미니즘을 여성들이라고 다 좋아하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지. 예컨대 뭐 인종차별을 갖다 흑인들이 다 싫어했던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 뭡니까 신분차별할 때 제일 반대한 게 일본의 민중들이었거든. 왜 그거 차별하면 천민들 차별을 못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국제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슈피겔이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BBC라든지 여기서 뭐냐 미소주의니 여성 혐오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런 식으로 국제 망신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어쨌든 간에 하지도 못해요. 이미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공약에서 내세운 것과는 달리 후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수가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실용적이고 능력 있고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집단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거울처럼 민주당이 하는 일이니까 진보가 하는 일이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저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여유가 있었거든. 김종인 박사 딱 데려다 놓고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진보가 진보의 가치를 그렇죠. 버렸기 때문에 네. 그걸 자기들에서 선점을 해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사실 중도층들이 다 붙어가지고 사실은 압도적인 결과를 나왔을 텐데 꼴보수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똔똔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약간 보수 쪽 플레이어를 자청하시고 또 영향력도 많으신 게 서민 교수님이시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서민 교수님께서 정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서민 교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진짜 좀 그런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그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우리는 응원단장이 아니거든. 보수를 도와주려면 당신들이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비판을 해줘야지. 그걸 고쳐야지 잘 되는 거지. 그래 무조건 박수 쳐서 민주당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45%? 아니 그 45% 그거 가지고 왜 정권을 놓쳐? 오바마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랑 비슷했어요. 퇴임할 때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보다도 오바마 퇴임 직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정권은 넘어갔고 트럼프가 4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를 그냥 휘집어놨죠. 휘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바이든이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되지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네, 민주당 살 원래 10년 예상했잖아 우리가. 10년 최소, 예상을 했는데 최소. 최소 10년 예상을 했는데 5년 만에 끝나버린 것처럼 이 정권도 사실 굉장히 단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잘하고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 그 공동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유연성이 없어. MB도 괜찮은 잘한 거 있잖아요. 왜 그 중앙차선제 같은 거. 네. 그건 사실은 좌파적인 거거든. 그냥 과감하게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아, 뭐 이 사람 또 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마도 그 광우병 광업, 예. 거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이념적으로 확 돌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거죠. 대통령 집권 1년차 때 그 짓 하다가 망한 여름에 이제 엄청난 그런 촛불 이런 걸 겪으면서 아 권력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념 집단화 되어버린 거죠.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수의 이데올로그가 없기 때문에 야당 노릇도 못하는 거잖아. 비판의 지점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 빨갱이 빼고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 근데 빨갱이가 통하던 시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무능하게 있었던 거. 서민 교수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보수 유일한 보수로서 외롭네요 진짜. 예, 뭐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1대3이면 방어전도 뚫을 수 아니, 있어. 아니 근데 저는 이론적 배경도 없고 그리고 무조건 세 분 다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것 쪽으로 가야지 이제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너무 이쪽이어서 저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진보가 아니라 아니 그냥 실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그냥 전 세계가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다 가고 있고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되는데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제적 문제가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상품을 수출을 못하게 된다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를 일종의 녹색 사다리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잘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부가적인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쪽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지금 가지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기업의 시선에 갖추게 되면은 결국 국가로서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되는데 지금 거기로 가는 거야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초청한 걸 딱 보니까 멍땅던 기업 사람들 다. 그다음에 뭐 전작년 초청하라고 그랬더니 초청하겠다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도 초청 못 받고 저기 90m 떨어진 데서 이동권 투쟁하고 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일단 정의당에서 일단은 그 검수완박 법안 정의당에서 처음에 이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도 반대를 예. 했단 말이죠. 그 스탠스가 맞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한 거냐면 의회 정치에 눈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하고 민주당이 싸우니까 우리가 제3당으로서 중재를 하겠다라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안을 냈는데 국힘이 이제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덜컥 받아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스탠스가 굉장히 묘해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 받은 법안이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여야 야합으로 보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최대한이 기권이야. 두 번째는 명확하게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필리버스터는 소수당한테 보장된 발언 기회잖아요. 그거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2명이 가담을 한 거예요. 중단시키는데. 이건 난 용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진보 정당의 자기 부정이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장혜영, 유호정 의원은 지금 내가 기대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정의당에 좀 기대를 아직도 갖고 계신 건가요? 혹시 지금도? 그나마 나은 정당이 정의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실수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정의당 자체가 이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이다라는 민주당 프레임 안에 그냥 갇혀버렸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그걸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의당 안에서. 제가 볼 때 최소한 절반 이상.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정의당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의당도 한번 흔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근데 가지고 잘 있어요. 가다가 요번에 실수한 거예요. 큰 실수한 거고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 사회에서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계급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진보 정당 하나가 있을 네, 테고 네. 또 다른 측면은 뭐 서구의 녹색당이나 이런 당처럼 약간 정체성 정당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둘은 약간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약간 민주당과 사실은 별 다를 게 없는. 대선 때 말이지. 아니 자기 당의 후보가 나왔는데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다 이게 나 이 사람들 아니 거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거든. 그냥 민주당을 가면 그러니까 되잖아. 이제 그런 분들은 민주당 가야죠. 근데 사실. 왜 못 가는 줄 알아? 거기 가면 찬밥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 갈 실력이 그렇지. 또 안 되는 그렇지. 이런 비주류들이 또 여기 붙어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지들이 봐도 민주당 너무 구린 거야. 근데 자기는 좀 그거보다 좀 깨끗한 거거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딱 보면 그래도 민주당.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 정의당이 그러니까 국회 의석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뽑을 때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사실 유호정을 뽑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과연 능력치가 도대체 한 업적이 뭐가 있는가를 봤더니 사실 별로 없고 대리게임 의혹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을 굳이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명을 그렇게 낭비했는데 아니 난 아니, 의견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이제 20대 여성 정당이라는 거를 좀 많이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20대 여성 정당이라는 게 20대 여성을 뽑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50대라고 하더라도 20대 여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소리 내기 쉽지 않죠. 아니 또 쉽지 않지만 진정성 있게 하면 아니 되는데 그러다가 지금 예. 그 윤석열 봐 지금 차관과 21명이 몽땅 다 50대 60대 아재들 할아버지들로 다 멍청이고 그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능력대로 뽑았는데 이상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50, 60대야. 그 이상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야. 이상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대야. 이게 공정한 거냐라는 거지.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20대 소리지. 유호정 의원이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보여준 게 있느냐? 사실 왜 저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뽑힌 거고 그 아니, 사람이 근데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국회의원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아니 그거에 그 대해서 잘 찾아봐 입법을 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저 일을 했는지 기억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러면은 의정 네. 활동하는 거 뭐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법안 낸 거? 윤희숙 윤희석 뭐 했는데요? 윤희숙이 사퇴했잖아요. 그거 하나 빼고 있어? 의정 활동한 거? 근데 그래도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의정 활동한 거 기억나요? 뭐 무슨 법안 했는지? 아니 저는 법안에 대해서 법안 많이 내는 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 만드는 사람. 너무 많은 법안을 민주당이 쏟아내는 아니 바람에 생각해봐. 지금 국회의원이 네. 그 국회의원들 그다음 민주당 의원들 뭐 온갖 이상한 법만 만들거든요. 하나도 기억 못하잖아. 그런데 유호정은 많은 일을 했어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온갖 퍼포먼스도 하고 그다음 여러 차별금지법부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상하게 무능한 건 유호정이다 이런 틀을 찍혔잖아. 난 이게 여성혐오라고 보거든. 아니 저는 근데 저도 이제 20대를 겪어봤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어른이라 생각했지만 지난 거 보면 아 20대는 정말 많이 배워야 될 나이고 딴 나라에선 20대, 30대가 장관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 저 20대, 30대는 못해? 그러니까 그 20대가 어떤 뭘 하려면은 근데 그에 맞는 업적을 써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업적 쌓을 기회를 줘야지. 그 업적 쌓을 기회를 지들이 다 차지해놓고서 그거 가지고 또 업적 쌓으려고. 아니 그 대리 게임 같은 거는 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리 게임 아니 같은 거. 그거는 그때 비판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랑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다 한번 다 털어봐. 그 사람들은 온갖 비리라든지 다 있고 부동산 이런 것에 비해서 그게 그렇게 큰 거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좀 뭐랄까 2030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약간 머리가 빈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애들이 그 머리에 그 텅 빈 진공 상태를 여성에 대한 혐오로 채우는 놈들이 있단 말이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해지는 거야 사람이. 전 이 일련의 국면 속에서 정의당의 아쉬운 점은 딱 두 개. 하나는 절차상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건넜다. 이번에 법사위 안건 소위에서 정의당이 편을 들어줘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무려 위장탈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전 이건 뭐 4.4.5입에 준하는 그런 이제 입법 테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동조하면서 같이 함께 가는 거 보고 야 정말 정내미가 싹 떨어져 버렸고 또 하나는 진보의 토대라고 하는 거 진보가 자기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적 도덕적 우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좁게는 최근 국면 많게는 5년 동안 완전히 유실되어져 버렸다. 진보의 자산 전체를 다 탕진을 해버린 거야.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연성 독재라 그러잖아. 옛날처럼 막 그냥 무단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 정당 만들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비토권 있었잖아요. 이런 걸 싹 법을 바꿔가지고 공수처장 비토권, 야당 비토권 박탈을 하고, 없어. 그다음에 이제 안건 조정이 거기서 또 위장 탈당 시켜가지고 또 무력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유민주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렸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뭐 좀 기대는 안 하는데 딱 하나.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만 바로 잡는, 이것만 정상화하는 것만 해도 나는 업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사회와 관련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저는 조국 사태도 조국 사태지만 윤미향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일주일 만에 정확히 일주일 만이더라고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어떤 성명을 냈냐면 문제 없다. 회계 처리 문제 없고 문제 제기를 하는 세력들은 친일 세력을 등에 업고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사람들이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무겁네요. 친일 세력을 등에 업어서. 네. 내려와 이 자식아! 이 실퍼놈아!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아니에요.
불과 일주일 만에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모든 단체가 망라되어서 그런 성명을 냈어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시민사회가 부패에 대해서 아주 둔감했고 부패가 드러나면 이제는 덮기조차 하더라. 그러니까 크게 이제 진보 쪽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있었잖아요. 하나가 이제 노동운동이고 예. 또 하나가 이제 학생운동이고 또 하나가 이제 시민운동인데 일단은 노동운동은 대기업 노동자들, 노동조합 위주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력이 그건데 물론 이제 뭐 라이더스 유니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운동들이 예. 있는데 이쪽이 이제 주력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것으로 지금 네. 진화가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딱 보니까 뭐 반미 자주 무슨 아니 노조에서 왜 반미 자주를 얘기를 해? 나 이해가 안 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옛날 이념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배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은 아예 없어졌고. 없어졌죠. 김대중 정권하고 아마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가 만드냐 유착관계가 만들어졌고 10년 동안 이게 굶주렸다가 이번에 다시 잡으니까 완전 개걸스럽게 해먹다가 들통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운동이 하나도 믿을 놈이 없게 되고 시민사회라는 게 사라진 거예요. 여야가 막 당파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심판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간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들이 이 기득권층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의 재생산 구조가 끊긴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 나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 여전히 시민사회의 이제 가장 밑바닥에서 네. 활동가들. 네, 있죠. 예, 밑바닥에서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활동비만을 가지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노력마저도 매도가 되는 예, 거지. 매도가 되는 거고 폄훼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시민단체 하면 다 이제 진보 쪽이 더 우세였고 그리고 사실 보수 시민단체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하게 뭐 정부 보조금 받아서 활동하는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아마 돈은 그쪽에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이제 있죠, 뭐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보 시민단체가 좀 침체된 틈에 보수 시민단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무려 공동대표니까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우리 이제 저렇게 유착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뭐 그런 건전한 시민단체로 한다는 게 목표인데 보수 쪽 시민단체도 많이 성장해서 서로 이렇게 뭐 견제 균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보수 쪽 시민단체 내지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포럼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제안이 왔길래 참석 못하고 일회성으로는 갈 수 있겠다 해서 한 번 갔어요. 쭉 말씀하다 잘 흘러가다가 어느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속한 단체는 보조금을 주려면 100억 정도는 줘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물이 터지더니 우리는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체계로 줘야 된다. 그래서 야 보수 쪽은 그분들 그 공무원 시험을 보세요. 보수 쪽은 좀 힘들겠다. 뭐 젊은이들은 다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그 본 걸 봤는데 날로 먹으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보수가 자꾸 이쪽 시민단체를 욕하는데 사실 큰 돈은 그쪽이 먹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보의 문제는 뭐냐면 자디자게 먹으면서 정말 구질구질하게 한 거예요. 아직도 최저임금 받으면 시민사회에선 잘 받았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네. 많은 활동가들이 최저임금보다 밑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활동하는데 그분들이 가끔 저한테 또 문제 제기를 해요. 야, 너 자꾸 시민사회가 사라졌다고 매도하지 말아라. 그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무형의 자산들 다 소진시켜버리고 이제 그 책임들, 마지막 남은 그 활동가들의 기대어서 또다시 거기에 탑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그 작고하신 강수연 배우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네. 없냐. 그런데 가오마저 없앤 놈들이 네. 그놈들이거든. 정의당을 비판하지만 정말 얄밉거든. 요번에 그 화가 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말 바닥에서 뛰는 그 활동가들을 보면은 네. 또 미워할 수가 없잖아. 맞습니다. 정말 요즘 진보가 됐든 사실은 누가 됐든 민주당 의원이 됐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오일 것 같아요. 후지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뭘 하든.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 철험의 분들 한 명 한 명 보면 다들 돈만 있고 가오 없고 후지고 참 안타까워요. 사실 또 따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욕하고 있는 그 시민사회 상층부 명망가들. 명망가들이
그런 정도의 명망과 권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게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시민사회를 악마화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단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뭔가 권위라든가 아니면은 아우라를 부여해 준 거고, 이제 그분들이 딱 그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민주당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이제 본인의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사실. 쳇바퀴가 돌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권력과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른바 진보진영 시민운동들의 지성이 너무 게으르다. 삼성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사실 삼성 김앤장하고 논리적으로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냐? 선동하는 거야. 일종의 그 이상한 종류의 혁명적 무드가 있어. 이 민주당 쪽에서 혹은 또 시민사회의 그 명망가 그룹들은 다 약간 그런 마인드를 1970년대, 80년대에 학습했던 분들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근데 요즘에 다음 세대 활동가들이 약간 달라요. 사실 2030 있지 않습니까? 2030 중에서 특히 여성들이 있잖아요. 여성들 쪽이 괜찮아요. 상당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갈 세대고 여기다 지금 희망을 걸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우리랑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여기에 맞는 진보의 새로운 서사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년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연한 계기로, 사실은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화도 풀면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짓거려서 한번 세상을 향해 질러보자 라는 결과물로 나온 게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였는데, 어떤 바람이 있냐면 우리가 5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같은 책들을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이제 흑서를 통해서 얻은 명성으로 좀 이런저런 발언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저는 제가 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쓴소리도 뭐 마다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성경의 그 구절, 뭐 다들 칠묵하면 돌들이 일어서리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까지 이렇게 됐을까. 우리 모두가 공범이고 모든 사회가 나를 치유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하게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 것은 그 프레임을 짜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잔머리 굴리는 프레임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적으로 올바른 프레임을 짜야 되고, 이것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 좀 나은 정부가 들어설길 바랬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꼭 그래야만 했나? 근데 그래야만 했다. 근데 저는 딱 그 심정이에요. 우리가 그래야만 했나? 근데 그때 상황에서 그래야만 했다. 후회할 것도 없다. 기대할 것도 없다.